안녕하세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성균관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정성훈 교수입니다. 설득텀 세미나 이번 시간에는 제3자 효과 이론의 원조 논문인 필립스 데이비슨의 논문을 읽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이전 비디오에서 소개를 했고 해서 다시 후반부를 읽는데, 자, 여기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자, 데이비슨의 가설은 뭐냐면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입을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과대평가하더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또 거기서 유추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expect the communication to have a greater effect on others than themselves. 자, 그 3자의 그래서 자신보다는 남들한테 더 영향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A가 맞으면 B가 맞지만 B가 맞다고 해서 꼭 A가 맞는 건 아니다. 근데 B가 어떤 는 단순하게 사회 비교 판단이기 때문에 그 현실적인 설명력이 사실 좀 떨어져요. 근데 자, 예를 들어서 백인 장교 얘기를 해봅시다. 백인 장교가 있는데 백인 장교가 그 리플렛을 봤어요. 근데 리플렛을 보고 요걸 그대로 정리해서 우리 서베이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 백인장한테 묻는 거예요. 백인장한테 당신이 이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영향을 받았습니까? 그럼 백인장이 뭐라면 난 안 받았지. 당연히 안 받았겠죠. 왜? 일단은 그게 흑인 병사들에서 한 거니까 백인 장교는 설득을 당할 일이 영인 거예요. 근데 흑인 병사들은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흑인 병사들은 영향을 조금 받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차이가 발견된 거잖아요. 근데 그 차이를 제3자 지각이라 그러는데, 근데 그 차이가 발견됐다 해서 그러면 그게 뭔가 좀 이상한 행동인가? 전혀 이상한 행동이 아니에요. 근데 백인 장교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현실과 부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백인 장교는. 음? 백인 장교가 그러니까 백인 장교가 현실적으로도 흑인 병사들보다 영향을 덜 받을 거라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로 재밌는 이야기도 아니고 별로 의미도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리고 뭐 나보다는 흑인 병사들이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거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철수를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철수를 한 거는 오버에스티메이트 한 거예요. 철수라는 행동이 사실은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우리가 일단 가정을 하더라도, 응? 그때 그게 잘못된 행동이었다 가정을 하더라도 그것이 많이 됐다면은 오버에스티메이트 했기 때문에 철수한 거고, 그래서 철수가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명제 때문이지 이 명제 때문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백인 장교에 관해서 얘기할 때 제3자 지각은 사실 지금 따지고 보면 별로 이 가설이랑 크게 관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가설이랑 관계 있겠죠. 자, 이런 문제가 그 여기뿐만 아니라 제3자 지각 연구를 한 많은 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랩 뮤직이 있다. 이게 이제 어떤 이제 덕 더글라스 위스콘신 그룹이 많이 했던 연구인데, 예를 들어서 뭐 그 폭력적인 랩 하는 그 가사가 폭력적인 가사가 있는 랩 음악이 있는데, 그런 음악이 청소년들한테는 얼마나 영향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일반 시민들한테는 얼마나 영향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룹이 다르잖아요. 그룹이 다르니까 그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차이가 난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상식적이고 당연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학술적인 그 발견이라고 전혀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겠어요? 뭐 어린아이는 밥을 얼마 먹을까? 조금 먹어. 당신은 밥을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나 어른이니까 나 많이 먹어. 그 그룹이 다르니까 당연하게 따르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러나 여기서 데이비슨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같은 그룹인 경우 백인 장교와 흑인이 아니라 흑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야, 너는 얼마나 영향 받은 것 같아? 다른 병사들은 얼마나 영향을 받은 것 같아? 라고 같은 그룹 안에서 물어봐. 같은 그룹 안에서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근데 우리가 평균을 구해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영향받았다는 거의 평균은 이만큼인데 남들이 영향받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이만큼이야 라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어떤 집단적 차원에서
우리가 무슨 바이어스가 있구나. 과대평가, 뭔가 그런 어떤 과대평가인지 가소평가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바이어스가 있긴 있구나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관계없다.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낙관적 편견 연구한 거를 잘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낙관적 편견이랑 똑같은 현상이에요. 근데 똑같은 현상이에요. 자, 바이어스를 바이러스가 이 사회에 지금 막 돌아다녀. 그런 사람들은 야, 이 바이러스에 너는 얼마나 감염될 것 같아? 응? 예를 들어서 너는 얼마나 감염될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나는 감염 안 돼. 난 열심히 할 거야. 딴 사람들 얼마나 감염될 것 같아? 딴 사람들은 감염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을 하죠. 근데 자기보다는 그래서 사회 비교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한 가지는 그게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동기적 요인이 있고 또 하나는 나는 능력이 있고 뭐 잘 알기 때문에 난 잘 방어할 것 같아. 나는 지금 그래갖고 그래서 그런 인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나쁜 일은 남들보다 나한테 같은 집단이라고 할지라도 남들보다 나한테 덜 일어날 거라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 그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질병인 경우에 매스 미디어가 뿌린 그 전파인데 정보인데 정보도 일종의 바이러스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자, 그런 나쁜 정보가 있을 때 그래서 가짜 뉴스가 있다. 그것도 그 바이러스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영향을 받을 사람 누구냐? 일반 사람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 그러나 나는 영향을 덜 받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영향 안 받아야 되기 때문에라는 동기적 요인이 있고 그리고 나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신문사 기자이기 때문에 알아.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일반적인 평균적인 사람보다는 자기가 훨씬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해. 나는 알고 유식하기 때문에 나는 잘 방어를 하는 거야. 근데 근데 재밌는 거는 야 전문가들한테 얼마나 영향 미칠 것 같아? 라고 물으면 사람들 다 전문가 영향 안 맞겠지라고 생각하고 자기도 전문가랑 비슷하게 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 제3자 지각은 뭐 거기 이거에 대해서 뭐 설명을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이론으로 설명하는데 되게 간단한 현상이고 낙관적 편견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뭐 그 이상의 다른 설명은 없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낙관적 편견으로 해서 무슨 연구를 막 해봤는데 그 가설이 지지가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런 연구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연구가 문제가 많아 방법론적으로.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야기가 쑥 들어왔어요. 낙관적 편견 아니다. 근데 눈 씻고 봐도 제3자 지각은 낙관적 편견의 일종이다. 한 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런 이야기를 여기 쭉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러고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리액션을 취한다는 거예요. 딴 사람들 영향 많이 받았기 때문에 딴 사람들 영향 많이 받겠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매스 미디어에 간접적 효과가 있는 건 확실해. 매스 미디어는 어떨 때는 직접적 효과가 있지만 간접적으로는 무슨 주식이 오른다고 막 이야기를 하네. 사람들이 저 주식을 많이 사겠네. 근데 내가 볼 때는 저게 약간 가짜뉴스 성격이기 때문에 저거는 별로 안 중요해. 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는 다른 반대 행동을 하겠죠. 무슨 다른 반대등의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그 여러 가지 유형의 어떤 그 사람들 리액션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매스 미디어가 막 보도하네. 와, 다른 사람도 이제 막 열심히 하겠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일이 될 가능성이 커졌겠네. 그래서 자기가 더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효과도 있을 수도 있고. 아, 자, 그래서 the greatest impact will not be on me or you on them, the other persons. 이게 이제 가장 인용이 많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쭉 또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약간 사례를 또 하나 사례를 이야기하고, 요건 이제 되게 이상한 이야기인데, 뭐, 음, 자, 넘어갑시다. 나중에 보세요. 재밌어요. 자, for small experiment인데 이분이 이제 experiment라는 게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하고 서베이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이제 그거를 실제로 이제 데이터 컬렉션과 분석하는 어떤 그 방법이 있고 그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게 체계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이미 알고 있어서 minor effort라고 그랬어요. minor effort. 근데 small group, informal condition 그렇게 뭐 정식으로 한 건 아니고 그냥 정식은 아닌데 한 거예요. 33명의 대학원생들을 내놓고 대학원생들한테
지난 선거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너한테 How much influence do you think had on the way New Yorkers? 그 뉴욕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얼마나 미쳤겠니? 근데 너는 얼마나 영향을 미친 것 같아? 라고 해서 0부터 7까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그게 이제 그게 그래서 그 그들은 뉴요커들한테는 3.4 중간쯤이죠. 근데 이게 8포인트 스케일인데 0부터 7까지 했으니까. 근데 그 중간쯤 되는 그 정도 영향 받은 것 같아. 너는 얼마나 영향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평균이니까 2.26. 그래서 제3자 뭐 차이가 있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죠. 근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요게 차이가 심하게 난 건 적게 난 건지에 대해서 이 통계적으로 테스트를 해야 돼요. 통계적으로. 근데 통계적 테스트 하지 않고 스탠드 디비에이션이 뭐 컸다 뭐 이야기하는데 테스트 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사람 샘플 사이즈도 굉장히 적고 33명이니까 그렇게 하고 또 다른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근데 뉴요커들은 뉴욕 시민들인데 근데 이제 뉴욕 시민을 했을 때 그 대학원생들 누구를 떠올렸을까? 근데 그 당시에 콜롬비아 대학의 대학원생들이면 자기들이 굉장히 지식인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 기자가 될 사람들이고 뭐 이렇게 했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다른 뉴요커 안에는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으니까 일반 시민들보다는 자기들이 훨씬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그 대학원생들이 원래 똑똑해서 자기들이 영향 쫓겨먹고 뉴요커들 많이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봤을 때 크게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슷한 연구가 굉장히 많고 우리 한국에서 제3자 지각에 대해서 나온 여러 가지 연구들 보면은 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게 한 반은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25명으로 해서 텔레비전 커머셜 가지고 또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이미 그 학생들 자체가 선생님 그거 문제가 많아요. 질문을 하려면 똑같은 워딩으로 했는데 디퍼런 워딩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컴페러빌리티 비교를 할 수 있는 비교 적합성이 없잖아요. 이렇게도 이야기도 하고 그 25명을 대서 또 그 어떤 뭐 자기 사설 어떤 모임에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뭐 한 연구도 있고 이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이것도 뭐냐면 그 예비 선거를 하면 그 결과 나면은 다른 그 지역에 또 영향이 미치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너는 얼마나 영향받은 것 같아? 는 사람들이 70%가 나는 그 이제 뉴햄프에서 프라이머리 선거가 있고 그 결과가 아니라도 그 결과 자체가 일종의 여론조사랑 비슷한 거죠. 근데 그게 나 디시전에 영향 안 미쳐라고 사람들 다 이야기한 거야. 세븐티투가. 근데 그러면 이게 그 레이건 쪽으로는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카터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사람들 다 영향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해도 이게 실제로 프라이머리 선거의 결과가 영향을 끼쳤는지 안 끼쳤는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끼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근데 영향이 적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되게 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맞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영향을 과소평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이게 또 뉴욕에 있는 이런 집단이기 때문에 그 집단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그 mass killings of Jews 유태인들이 대량 학살당하고 있는 유럽에서 났지. 그게 당신이 그 사실이 유태인에 대한 당신 태도에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하면 사람들 대부분 끼치지 않았다 그래. 나는 별로 안 변화됐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half of response said they expect. 그러나 nearly 4 out of 5. 그러니까 이제 자, 아, 75%의 사람들이 아니지 뭐지? 80%의 사람들은 나는 그거 영향 받지 않았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반 정도 다른 사람들이 영향 받았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것도 뭐 재밌는 현상이죠. 근데 뭐 이런 게 발견되는데 근데 이렇게 해도 그 원인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자기
영향을 과소평가한 건지 높게 한 건지. 근데 이제 아까 엑스퍼트는 미디어 영향을 오버 엠퍼사이즈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저는 강력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버 매스 미디어의 영향을 오버 왜냐면 자기는 많이 하지만 일반 서민들은 별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뭐 그것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리고 퍼블릭 오피니언 같은 게 이제 영향을 끼치는데 여론조사 저도 몇 개 연구를 해서 그 국제저널에 발표한 적도 있는데 여론조사의 효과가 여론조사가 결과가 또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어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런 효과도 있겠죠. 자, 뉴스페이퍼가 어떤 후보에 대해 지지를 하면 그거에 대한 아, 그게 선거에 영향 끼칠 것인가. 근데 이제 이 신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게 이제 굉장한 영향 많이 끼칠 거라 생각하는데 이 데이비스는 이제 이것도 다 인포멀해야 근데 물어보고 이렇게 봤더니 별로 영향을 안 끼쳤네. 근데 사실 이제 끼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individual may have reasoned I'm going to vote for him because the newspaper have probably convinced other people of something I already know. 자, 그래서 이제 뉴스페이퍼가 딴 사람들을 설득을 할 것이야. 그렇게 하면은 딴 사람들도 막 이제 그래서 우리 편이 지금 이길 가능성이 높아질 거야. 그래서 나도 그래서 그러니까 나도 선거를 해야겠다라고 투표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래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선거에 이기는데 선거에 대한 이기는 거는 이 경우는 간접적 효과다. 미디어가 했는데 실제로 그것을 설득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확실한 거냐면 이거는 다른 사람들 영향 많이 미칠 것 같다라고 사람 생각하니까 많이 미칠 것 같다고 하면 그게 영향 끼치겠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콜렉티브 비헤이비어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자기가 이제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럴 때 매스 미디어가 그 사람들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거에 영향을 끼쳐요. 근데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매스 미디어는 직접적 효과도 있고 간접적 효과도 있다. 특히 콜렉티브 비헤이비어, 선거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콜렉티브 비헤이비어 영향이 친다. 그래서 재밌는 현상들이 있고 학술적으로도 연구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직접적으로 영향이 끼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 영향 많이 끼칠 것 같다는 인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집단 효능감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더욱더 행동으로 더 촉발돼 나가는 행동을 더 하는 이런 게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고 근데 여기서부터가 사실 되게 논의가 좋은데 이 여러 가지 이게 이제 그 임플리케이션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이론과도 연관이 있다. 플로리스틱 이그노런스라고 다원적 무지라고 있는데 다원적 무지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는 나는 딴 생각 갖고 있어. 근데 딴 사람들은 나랑 생각이 다른 것 같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근데 딴 사람도 다 같이 속으로는 난 B라고 생각해. 근데 다른 사람들은 A라고 생각해. 그래갖고 다른 사람들 다 A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대단한 착각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특수하게 일어나는 게 다원적 무지 현상인데 다원적 무지 현상도 만약에 발생한다면은 그 이제 발생하는 과정 중에 하나로 이 제3자 지각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매스미디어가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니까 매스미디어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나는 영향 안 받으니까 난 생각 안 받고 나는 여전히 B야. 근데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아서 A로 생각이 다 바뀌었을 것 같아. 사실 안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결과로 해서 다원적 무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근데 이것도 연구를 잘 하려면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다원적 무지 현상. 그런 것도 있고 스파이럴 오브 사이런스라고 노일레 노이만이 한 연구했죠. 근데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매스미디어가 이제 영향 끼치는 건데 아까랑 비슷한 건데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소수라고 인식을 하면 소수 의견을 갖고 있다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꺼리게 되는데 또 이제 미디어는 대부분 다수 의견을 이제 반영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미디어까지 이야기하면 다수를 더 다수라 생각하게 되고 소수가 더 이야기를 안 하게 되면은 다수는 더 다수처럼 인식이 된다 그래서 더 스파이럴 사이언스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미디어 영향에 대해서 사람들이 과대평가 특히 과대평가 실제보다 뭐 아니면은 특히 남들에 대한 영향을 과대평가하면서 비롯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 거고 our life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건 사재기 하는 것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연구들이 몇몇 가지 있어요. 근데 사실 재밌는 거는 주식 시장과 관계된 거예요. 주식 시장에서는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이게 이제 아까 하나는 집단 행동을 할 때 딴 사람들이 많이 할 것이야. 그래서 내가 따라가 동조 행위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전략적 행동이 있어요. 딴 사람들은 이쪽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이쪽으로 갈 거야. 예? 이쪽으로 갈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적 행동을 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전략적 투표에 관해서 제3자 효과 연구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되게 좋은 논문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주식 시장에서 뭔가 그런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걸로 해서 뭐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거 하려다가 몇 년 동안 하다가 잘 안 된 사람도 있고 테스트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다음 마지막 이야기가 이제 검열 이야기인데 검열 이야기가 이제 특히 이제 포르노라든지 음란물 같은 경우가 사람들이 물어보면 난 그거 판단해서 뭐 내가 뭐 성인인데 뭐 내가 무슨 영향을 받겠어. 근데 그 음란물이 다른 성인들을 보면은 뭔가 안 좋은 영향 끼칠 것 같아라고 해서 전형적인 어떤 비 대칭적인 어떤 이제 그런 사회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도 하는 생각이 그 음란물의 영향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과대평가했을 것이다. 왜냐 검열가들은 다 자기 영향 안 받았다고 하는데 검열가도 영향 안 받았으면 뭐 일본 사람도 영향 안 받았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것도 아닌데 메릴랜드 검열가 한 사람이 나는 정말 21년 동안 검열관으로 하면서 의사들 5만 명 의사보다 더 많이 내가 아마 벗은 몸을 봤을 거야. 영화를 검열하면서. 근데 나는 뭐 그래도 뭐 내가 근데 받은 영향이 뭐냐? 나는 뭐 그 분에서 내가 뭐 도덕관념이 흐려지거나 이런 거 않고 그 대신 나는 사실은 이게 스탑 이링 했어. 그런 걸 보면은 내가 더 다이어트 열심히 하게 됐어.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리서치 아이디어를 줬어요. 그때에서. 그래서 검열에 대한 연구가 수십 건이 이루어졌는데, 근데 정확하게 이루어진 연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제가 그 연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하는 연구가 또 있는데, 자, 그래서 마지막 던진 질문은 이거예요. 근데 이게 Why are exaggerated expectations about the effect of communication on others so common? 왜 이럴까? 근데 all categories of persuasive communication 모든 설득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다 그럴까? 뭐 대부분 설득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광고라든지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 좀 좋은 메시지 같은 경우 자기가 설득 당했다 생각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안 좋은 다 어떤 거냐면 안 좋은 경우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안 좋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폭력물 뭐 이런 경우만 제한적 효과고 오히려 좋은 메시지 같은 경우는 잠재 효과가 지각 자체가 발견 안 되죠. 근데 사실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근데 정치 광고가 있어.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선전물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영향을 과소평가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일단 사회 비교가 안 돼. 사회 비교 현상이 안 일어나. 그래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선전물이다 그러면은 나도 영향 많이 받았고 딴 사람도 영향 많이 받을 거라고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근데 내가 반대하는 후보의 선전물 같은 경우는 나는 영향 안 받았어 딴 사람도 영향 많이 받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자, 그런 연구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거를 이론을 정확하게 이론화를 할 필요가 있다. Is it possible that we do not overestimate the effect on others so much as we underestimate the effect on ourselves? 우리가 혹시 우리한테 받은 영향을 underestimate 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죠. 그리고 많은 심리학적 연구들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광고라든지 뭐 이런 거 우리가 실제로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광고라든가 거기 있는 소스가 뭐 되게 어트랙티브 하나 아니면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응?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준 그런 어떤 훌륭한 논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 논문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